네, 이번에는 이분 모시고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서 국민의당 상임선대위원장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장 맡으신 지 며칠 되셨죠? 오늘이 9일째 같습니다. 어떻게 좀 적응 좀 되십니까, 위원장님?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아유, 뭐 활발하게 그러니까 그 여러분과 만나시고 이러시더라고요. 예. 근데 일단 지금 그 현안 불거진 것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이제 TV 토론 인터뷰가 예, 있었는데 국민의힘 입장을 간단히 정리하면 양자 토론 없으면 법정 토론 외의 다자 토론은 못 한다. 예. 이 입장이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예.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그 구체적인 입장보다도 예. 왜 이렇게 토론 자체를 양자 토론을 해야 되는지 사자 토론을 해야 되는지 다자 토론을 해야 되는지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를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떤 점에서요? 그 대선 후보들이 되도록 많은 분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것이 상식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국민들은 더 다양한 논의 속에서 선택을 하고 싶고 또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냥 그 거대 양당이 그냥 자기들끼리만 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 태도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서부터 뭐 이런 문제가 불거졌는데 예. 저는 우리 정치 환경에서 이것이 이렇게 큰 문제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우리 정치 환경을 이루고 있는 어떤 그 관점들, 태도들이 반영된 것이라고 봐요. 좀 풀어주신다면 그 말씀은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 기득권이 공고화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거대 양당 기득권을 이제 그 예. 고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다. 예, 그렇죠. 그 끼리끼리 하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요. 즉 국민의힘에서 지금 사자 토론을 법정 토론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예, 예. 그거 말고 사자 토론을 기피하는 이유에 안철수 후보에 대한 견제 심리 이런 게 작동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러면 거꾸로 사자 토론이 이루어지면 안철수 후보는 거기서 선전하고 지지율에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정반대의 결과도 나올 수 있잖아요. 사실. 정반대 결과도 나올 수 있죠. 예. 예. 근데 지지율이 그걸 통해서 성공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좀 성공하지 못할 것이냐 하는 문제보다도 일단 그 거대 양당은 다른 사람들을 그 끼워서 그 존재감을 만들어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예.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든지 간에 그러면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 키워주는 거는 못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키워줄지 안 키워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그러니까요. 존재감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 아, 존재 자체를. 예, 예.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 어떤 지지율이 올라가는 또 성공하는 그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만약에 아무튼 이제 법정 TV 토론은 그래도 열리는 돼 있으니까 예, 예. 안철수 후보의 토론 실력은 충분히 준비돼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저하고 토론하실 때는 충분하시더라고요. 아, 토론은 그러니까 두 분은 그냥 대화를 나누시는 관계 아닙니까? 대화가 어떨 때는 토론이 되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오. 예. 그런데 좀 이렇게 말씀을 안에 그 토론을 준비한 컨텐츠는 충분하신 것 같은데 네. 이게 말씀을 전달하시는 이것이 좀 간결하지 않거나 하는 점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그 오랜 또 시간 정치에 계셨으니까 예, 예. 지금은 좀 잘 정비가 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 그렇게 보시고. 예, 예. 아무튼 이제 당 차원에서 이제 이 TV 토론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이제 대책을 논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예. 지금 그 법정 TV 토론 이외에 사자 토론이 무산이 된다고 그때 어떻게 대응할 건지 혹시 이런 거 좀 논의를 하셨습니까, 내부적으로? 사자 토론이 그 무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예, 예,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좀 다른 문제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수없이 질문을 받았을 것 같아요. 요거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한 인터뷰를 보니까 지금 그 위원장님께서는 내가 위원장으로 합류하면서 걸었던 조건이 단일화는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이 정치에 들어오고 나서 제가 말을 더 조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걸 뭐 조건을 걸고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네. 안 후보께서 예. 저랑 하시면서 저는 완주할 겁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 안철수 후보가? 예, 예.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단일화는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예. 내가 그 상임선대위원장을 수락하기 전에 그것을 조건으로 내걸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근데 또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게 또 정치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정말로 막판에 가서 그러니까 단일화가 그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도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거꾸로 하면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럴 때 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저기 생물이라고 하셨지만 정치가 예. 삶 자체가 생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예. 예. 오늘 제가 여기 앉아 있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근데 최근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좀 빠진다라고 하는 이제 그 분석이 많이 있던데 예. 어떻게 지금 지켜보고 계세요? 그 지지율 추이는? 지지율 추이가 제가 분위기를 보고 이러면 그렇게 이렇게 낮아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 조사로는 좀 낮아지고 네. 있으니까 네, 예, 네, 그거 네.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그 지지율 뭐 윤석열 후보도 지지율이 많이 빠졌다가 또 올라가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또 예, 이제 예. 반등할 수 있다 이런 예, 말씀이신가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이런 분석이 많아서 이제 발광체냐 반사체냐 예, 정치권 예. 이런 표현 많이 예, 예, 쓰잖아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이제 상승을 보였던 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지지세가 빠지면서 반사 효과였지 예, 예. 자체 요인으로 끌어당기는 요인과 쉽게 하면 발광체는 아니었다. 예, 예. 이런 분석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때 그때 안철수 후보님도 올라가셨거든요. 네. 예, 예. 그러니까 그 반사체로서의 지지율 반등이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똑같은 맥락에서 네. 그 안철수 후보님의 그 발광체로서의 지지율 그것이 많이 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발광이라고 한다면 가장 핵심적인 안철수 후보의 캐릭터 내지 그 킬러 컨텐츠는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위원장님은? 저는 좀 그 정직성, 정직성. 예, 예. 정직성하고 그다음에 그 미래에 대한 비전,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 끌고 갈 것인가. 어떻게 끌고 갈 건데요? 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말씀을 좀 한마디 더 드리면은 예. 저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 원인들 속에서 좀 빠뜨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안철수 후보가 제일 상식적입니다. 상식적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상식적인 대통령을 한번 가질 때가 됐고 그다음에 또 자녀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때 제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후보입니다. 근데 상식을 강조하는 후보는 윤석열 후보인데 또 공정과 상식. 예. 그런데 공정과 상식인데 공정과 상식이 거기서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예, 후보. 예, 예, 예. 오히려 이제 상식적인 후보는 안철수 후보다. 가장 상식적인 후보죠. 예. 그다음에 자녀들하고 앉아서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후보지 않습니까? 네네. 자녀들한테 교육적 대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예. 후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모범적인 요소가 내면에 있어야 통치를 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좀 이런 식으로 한번 그럼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그 국민들이 유권자가 대통령을 뽑을 때 예. 품성보다 더 중시하는 게 능력일 수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질문이 성립이 될 수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능력하고 품성이 예. 어느 단계에서는 예. 일치된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지금 경영학 이론에서도 윤리적인 기업이 더 지속 가능한 기업이다라는 것은 상식이 돼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어떤 이 선도국가 레벨, 선진국 레벨에서는 이 인격 문제하고 그다음에 능력 문제가 함께 갑니다. 얼마 전에 홍준표 의원도 만나셨고 예, 예. 김종인 전 위원장도 만나셨죠. 예, 예. 혹시 그 선거 이야기 좀 나누셨습니까? 두 분하고 만나셨을 때? 선거 이야기보다도 제가 이제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네. 왔으니까 예. 좀 이제 그 이야기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열심히 하라. 또 안철수 후보 야무지고 좋은 사람이다라고 이제 덕담해 주시고 그 정도죠. 근데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안철수 후보는 사실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이제 다 언론은 그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던데 김종인 전 위원장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안철수 후보님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제가 대화할 때는 안철수 후보님한테 좀 호의적이시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래요? 호의적이었어요? 예. 그럼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선거 운동을 좀 도울 여지도 있다고 읽으신 겁니까 혹시? 선거를 도우실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고 그다음에 또 제가 그때 선대위원장 마친 지 7일째인가 6일째인가 그런데 예. 제 무게감이나 이런 걸로 봐서 예. 그런 이야기까지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생각 없는 유권자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논란이 좀 됐습니다. 예, 어떤 예, 말씀 주시겠습니까? 제가 생각 없이 이야기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네. 제가 지금 학자하고 정치인 사이에서 줄타기를 좀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 고대 시대에도 네.
천하흥망 필부유책이라고 그랬거든요. 아,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예. 이 흥하고 망하고는 그냥 보통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크다. 예. 그런데 지금은 민주사회에서는 사실 민주사의 핵심이 뭐냐면은 정치나 정책의 실행을 이 국민이 대신한다는 거거든요. 대신한다는 게 국민이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시민이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의 정치 풍경을 만들어내는 사람 주도권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쪽은 유권자들이죠. 이제 사실은. 그 말씀 이제 정치의 수준은 민도의 수준에 비례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이래가지고 또 어쩔지 모르지만은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이시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그럼 이제 거대 양당의 어떤 기득권 구조라든지 예. 그 기득권 양당이 주도하는 정치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요번 그 대선에서 두 양강 후보의 비호감도가 높다라는 분석은 뭐 이미 많이 나왔고.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장님이 도덕적이라고 평가했던 안철수 후보가 그렇다고 확 부각이 되는 건 아닌 그럼 이 현상은 어떻게 지금 분석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 교과서만을 보고 생각할 때는 네. 좀 신기한 일 같아요. 신기한 일이라고 예, 보세요? 신기하다. 예. 네, 그래서 더 도덕적이고 더 국가 비전에 대한 더 확신을 가지고 있고 하는데도 지지율이 이렇게 높지 않은 것은 제가 그냥 혹시 이제 그래서 유권자들은 능력이라든지 현실 정치인으로서 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본다라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것을 당연히 보시겠죠. 예. 그걸 당연히 보시고 예. 그러니까 그 안철수 후보께서 지금 사실 그 숙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요. 예, 그런 점을 보시는 것 같은데 예. 제가 볼 때는 숙권 능력이 충분하고 그다음에 숙권 능력이 내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세요? 예. 그런데 이게 좀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고 또 전달이 안 된 거는 유권자들이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이쪽 그 안철수 후보나 국민의당 쪽에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이렇게 잘하지 못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석 국민의당 상임선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